안녕하세요. 김천동성 직업전문학원 직업훈련교사 박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5장 장비 구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부족했던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을 고르기보다는 먼저 어떤 원리를 묻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각 문항을 풀고 난 뒤에는 정답과 핵심 해설을 통해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관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2번,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한다. 3번, 기관의 출력이 증가한다. 4번, 엔진이 과열된다. 정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한다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필요하지만 이 간극이 너무 커지면 연소실의 가스가 아래쪽으로 새어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블로바이라고 합니다. 블로바이가 발생하면 압축이 약해지고 출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피스톤 간극 증가는 블로바이 가스 발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2번입니다.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하는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크랭크 케이스 내부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2번 출력 손실을 막기 위해, 3번 오일의 증발을 막기 위해, 4번 오일 슬러지의 생성을 막기 위해. 정답은 4번 엔진 내부의 수분과 가스 축적을 줄여 오일 슬러지 생성을 방지한다입니다. 크랭크 케이스 안에는 연소가스 일부와 수분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면 엔진 오일이 오염되고 슬러지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크랭크 케이스 환기는 내부의 가스와 수분을 배출하여 오일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크랭크 케이스 환기는 수분 가스, 배출은 슬러지 방지입니다. 기출문제 3번입니다. 폭발 행정 말기에 실린더 내 압력에 의해 배기가스가 배기밸브를 통해 빠르게 배출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블로바이, 2번 블로백, 3번 블로다운, 4번 블로업. 정답은 3번 블로다운입니다. 블로다운은 배기밸브가 열릴 때 실린더 내부의 높은 압력에 의해 배기가스가 먼저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블로바이와 혼동하기 쉬운데, 블로바이는 연소가스가 피스톤 아래쪽으로 새는 것이고 블로다운은 배기밸브가 열리면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시험에서는 배기밸브 열림 플러스 고압 배기가스 빠른 배출은 블로다운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인체에 대한 급성 유해성이 가장 적은 배기가스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CO 일산화탄소, 2번 CO2 이산화탄소, 3번 HC 탄화수소, 4번 녹스 질소산화물. 정답은 2번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인체에 대한 급성 유해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반면 일산화탄소는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자극성과 유해성이 더 큽니다.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을 묻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녹스의 발생 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높은 연소 온도, 2번 가속 불량, 3번 흡입 공기 부족, 4번 소염 경계층.
정답은 1번 높은 연소 온도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연소실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질 때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면서 많이 생성됩니다. 즉,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녹스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험에서는 짧게 녹스는 고온 연소와 관계가 깊다라고 기억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기출문제 6번입니다. 국내에서 디젤 기관에 규제하는 배출가스는 무엇일까요? 1번 탄화수소, 2번 매연, 3번 일산화탄소, 4번 공기과액률. 정답은 2번 매연입니다. 디젤 기관은 연소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검은 연기 형태의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연은 디젤 기관의 대표적인 배출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로도 중요한 규제 대상입니다. 시험에서는 디젤 기관, 배출가스 규제는 매연이라는 출제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7번입니다. 기관의 배기가스색이 회백색이라면 고장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음기의 막힘, 2번 노즐의 막힘, 3번 흡기 필터의 막힘, 4번 피스톤 링의 마모. 정답은 4번 피스톤 링의 마모입니다.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윤활유가 연소실로 올라와 함께 타게 되고 이때 회백색이나 청백색 계열의 배기가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배기가스는 오일 연소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회백색 배기가스는 윤활유 연소 가능성, 피스톤 링 마모 의심으로 연결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출문제 8번입니다. 운전 중인 기관에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출가스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한다. 2번 배출가스색은 희고 출력은 정상이다. 3번 배출가스색은 청백색이고 출력은 증가한다. 4번 배출가스색은 무색이고 출력은 무관하다. 정답은 1번 배출가스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한다입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료는 상대적으로 많고 공기는 부족한 상태가 되어 불완전 연소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검은 매연이 나오고 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기출문제 9번입니다. 배기가스의 색과 기관의 상태를 표시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색 정상, 2번 검은색 농후한 혼합비, 3번 청색 공기청정기의 막힘, 4번 백색 또는 회색 윤활유의 연소. 어느 항목이 잘못 연결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청색 공기청정기의 막힘입니다. 청색 배기가스는 일반적으로 윤활유가 연소실로 들어가 함께 연소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기청정기, 즉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공기 부족으로 인해 검은색 매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청색 배기가스는 공기청정기 막힘이 아니라 윤활유 연소와 더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출문제 10번입니다. 예연소실식 디젤 기관에서 연소실 내의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열선식, 2번 예열 플러그식, 3번 공기 가열식, 4번 흡기 가열식. 정답은 2번 예열 플러그식입니다. 예연소실식 디젤 기관에서는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연소실 내부 공기를 직접 가열해주는 장치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열 플러그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가열되면 연소실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차가운 상태에서도 연료가 더 쉽게 착화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11번입니다. 감압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출력을 증가하는 장치, 2번 연료 손실을 감소시키는 장치, 3번 화염 전파 속도를 빨리 해주는 장치, 4번 시동을 도와주는 장치.
정답은 4번 시동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감압장치는 기관을 시동할 때 실린더의 압축 압력을 일시적으로 낮춰 기동 전동기가 기관을 보다 쉽게 회전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특히 압축비가 높은 디젤 기관은 시동할 때 큰 회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압장치를 사용하면 초기 시동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12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과급장치, 2번 발전기, 3번 디퓨저, 4번 히트레인지. 정답은 4번 히트레인지입니다. 히트레인지는 흡기 다기관의 공기를 가열하여 냉간 상태에서 디젤 기관의 시동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디젤 기관은 압축된 공기의 열로 연료를 착화하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낮으면 연소실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시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흡입 공기를 미리 가열해주면 착화가 쉬워집니다. 기출문제 13번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15초에서 20초 만에 완전히 가열되었을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상 상태이다. 2번 접지되었다. 3번 단락되었다. 4번 다른 플러그가 모두 단선되었다. 정답은 1번 정상 상태입니다. 예열 플러그는 전원이 공급되면 일정 시간 안에 정상적인 작동 온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약 15초에서 20초 정도에 충분히 가열된다면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늦게 가열되거나 전혀 가열되지 않는다면 단선이나 배선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14번입니다. 예열 플러그를 빼서 확인했더니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 2번 엔진 과열, 3번 플러그의 용량 과다, 4번 냉각수 부족. 정답은 1번 불완전 연소와 또는 노킹입니다. 예열 플러그 끝부분에 검은 카본이나 그을음이 심하게 붙어 있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료 분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착화가 불량하면 탄소 찌꺼기가 예열 플러그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열 플러그만 청소하기보다는 분사 상태와 연소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15번입니다. 디젤 기관 연료 장치의 분사 펌프에서 프라이밍 펌프는 어느 때 사용될까요? 1번 출력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2번 연료계통의 공기를 배출할 때, 3번 연료의 양을 가감할 때, 4번 연료의 분사 압력을 측정할 때. 정답은 2번 연료계통의 공기를 배출할 때입니다. 연료계통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시동이 어렵거나 엔진이 불안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라이밍 펌프를 손으로 작동하여 연료를 밀어보내면서 계통 내부의 공기를 빼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프라이밍 펌프는 연료계통 공기 빼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16번입니다.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장치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순서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연료 탱크에서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를 거쳐 분사 노즐로 가는 순서입니다. 먼저 연료 탱크에 저장된 연료가 공급 펌프에 의해 이동하고 연료 필터에서 이물질과 수분이 걸러집니다. 그 다음 분사 펌프에서 높은 압력으로 가압된 뒤 분사 노즐을 통해 연소실로 분사됩니다. 기출문제 17번입니다.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디젤기관 연료계통의 공기 배출 작업으로 가장 잘 설명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프라이밍 펌프를 작동하여 공기가 섞인 연료를 배출하고 연료만 나오면 벤트 플러그를 잠그는 방법입니다. 먼저 벤트 플러그를 풀어 공기가 빠질 통로를 확보하고 프라이밍 펌프를 반복해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공기방울이 섞인 연료가 나오지만 계속 펌핑하면 공기 없이 연료만 나오게 됩니다. 이때 벤트 플러그를 다시 잠그면 공기 빼기 작업이 완료됩니다. 시험뿐 아니라 실제 정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기본 작업입니다. 기출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워터펌프, 2번 오일펌프, 3번 발전기, 4번 분사펌프. 정답은 4번 분사펌프입니다. 워터펌프와 오일펌프, 발전기는 가솔린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디젤 연료 계통의 분사펌프는 연료를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 각 실린더의 분사 노즐에 공급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디젤 기관의 대표적인 고압 연료 장치는 분사펌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19번입니다. 연료 분사의 3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화, 2번 관통력, 3번 발화, 4번 분포. 정답은 3번 발화입니다. 연료 분사의 3대 요소는 무화, 관통력, 분포입니다. 무화는 연료를 아주 미세한 입자로 만드는 것이고, 관통력은 분사된 연료가 연소실 안쪽까지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분포는 연료가 연소실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발화는 연료가 실제로 연소를 시작하는 현상이므로 연료 분사의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화, 관통력, 분포, 이 세 가지는 그대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연료의 분사 시기를 결정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연료 필터, 2번 분사 펌프, 3번 오일 펌프, 4번 냉각수 펌프. 정답은 2번 분사 펌프입니다. 분사 펌프는 단순히 연료를 고압으로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연료가 분사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분사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출력 저하, 소음 증가, 시동 불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발전기, 2번 워터펌프, 3번 스타터 모터, 4번 에어 컴프레서. 정답은 2번 워터펌프입니다. 워터펌프는 엔진 내부의 냉각수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냉각수는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뒤 라디에이터로 이동하고 다시 냉각되어 엔진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을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워터펌프입니다. 기출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엔진의 폭발 압력을 받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피스톤, 2번 커넥팅 로드, 3번 크랭크축, 4번 캠축. 정답은 3번 크랭크축입니다. 연소로 발생한 압력은 먼저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 왕복 운동을 만듭니다. 이 힘이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축으로 전달되고 크랭크축은 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꿉니다. 이 회전력이 최종적으로 차량과 장비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됩니다. 기출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엔진의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럭 사이에서 기미를 유지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피스톤 링, 2번 실린더 라이너, 3번 헤드 가스켓, 4번 밸브 시트. 정답은 3번 헤드 가스켓입니다.
헤드 가스켓은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설치되어 연소실의 압축 압력이 새지 않도록 밀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냉각수와 엔진 오일 통로가 서로 섞이거나 외부로 누출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면 압축 압력 저하, 냉각수 누수, 오일과 냉각수의 혼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 가스켓은 압축 압력, 오일, 냉각수의 기밀 유지가 핵심입니다. 기출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엔진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개폐시키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피스톤, 2번 밸브 스프링, 3번 캠축, 4번 크랭크축. 정답은 3번 캠축입니다. 캠축에는 여러 개의 캠이 설치되어 있고 캠이 회전하면서 밸브 기구를 밀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필요한 시점에 열어줍니다. 캠의 돌출된 부분인 캠 노브가 밸브를 밀어 올리고 캠이 지나가면 밸브 스프링의 힘으로 다시 닫히게 됩니다. 기출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점도와 점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점도와 점도 지수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점도는 오일이 흐를 때 나타나는 내부 저항의 크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오일이 얼마나 묽은지 또는 끈끈한지를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반면 점도 지수는 온도가 변했을 때 오일의 점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너무 굳지 않고 여름에는 지나치게 묽어지지 않는 오일일수록 점도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점도는 흐름에 대한 저항, 점도 지수는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라디에이터 캡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냉각수의 온도를 낮춘다. 2번 냉각계통 내 공기를 제거한다. 3번 냉각수의 압력을 유지하고 끓는 점을 높인다. 4번 라디에이터 내부를 청소한다. 정답은 3번 냉각수의 압력을 유지하고 끓는 점을 높인다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은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냉각계통의 압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엔진이 뜨거워져 냉각수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 밸브가 작동하고 반대로 엔진이 식으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 진공 밸브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냉각계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냉각수의 끓는 점이 높아져 쉽게 끓어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27번입니다.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비산식, 2번 압송식, 3번 분사식, 4번 자력식. 정답은 2번 압송식입니다. 압송식은 오일 펌프가 윤활유에 압력을 가해 엔진 내부의 각 마찰부로 강제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크랭크축 베어링, 캠축, 밸브 기구처럼 정확하고 지속적인 윤활이 필요한 부분에 오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나 건설기계용 엔진에서는 이런 압송식 윤활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일 펌프로 강제급유는 압송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28번입니다. 오일량은 정상이나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조치사항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릴리프 밸브를 점검한다. 2번 기관 회전 속도를 높인다. 3번 점도가 더 높은 오일로 교환한다. 4번 냉각팬 벨트를 조정한다. 정답은 1번 릴리프 밸브를 점검한다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이 규정치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윤활계통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릴리프 밸브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릴리프 밸브는 오일 압력이 너무 높아졌을 때 열리면서 일부 오일을 우회시켜 압력을 적정 범위로 유지합니다. 만약 릴리프 밸브가 고착되거나 조정 상태가 잘못되면 오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29번입니다.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같은 점도의 윤활유를 사용한다. 2번. 부족한 경우 아무 종류의 윤활유나 혼합하여 사용한다. 3번. 제조사에서 지정한 규격과 점도의 윤활유를 사용한다. 4번. 점도가 높을수록 좋으므로 규정보다 높은 점도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제조사에서 지정한 규격과 점도의 윤활유를 사용한다입니다. 엔진마다 설계된 베어링 간극, 오일 펌프 용량, 운전 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윤활유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점도가 너무 낮으면 윤활막이 약해져 마모가 증가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오일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성과 연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점도와 성능 등급의 윤활유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출문제 30번입니다. 윤활유의 분류 방법에서 SAE 분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점도에 따른 분류, 2번 사용 조건에 따른 분류, 3번 사용 시간에 따른 분류, 4번 제조 회사에 따른 분류. 정답은 1번 점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SAE는 윤활유의 점도 등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SAE 10W30 같은 표시에서 숫자는 윤활유가 온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점도 특성을 가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앞에 W는 겨울, 즉 저온에서의 점도 특성과 관련이 있고, 뒤에 숫자는 고온에서의 점도 특성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감압장치와 예열장치부터 시작해서 디젤 연료 계통의 프라이밍 펌프, 연료의 순환 순서, 공기 빼기 작업, 분사 펌프와 분사 노즐까지 정리했습니다. 또한 냉각장치의 워터 펌프, 기관의 크랭크축과 헤드 가스켓, 캠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활유의 점도와 점도 지수까지 확인했습니다. 각 부품의 이름만 외우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까지 연결해서 기억하면 기출문제의 표현이 바뀌어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점도 문제에서는 점도와 점도 지수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와 유튜브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블로그에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관련 학습 자료와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더 많은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